어느 장마철 밤 전주 외곽버스 종점 옆 작은 편의점에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트렁크 하나와 기타 케이스를 끌고 온 그녀는 편의점 주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쉴 곳이 필요하다고요. 그 순간 58살 편의점 주인 윤미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거라는 것을요. 하필 찾아온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기에 미자는 더욱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모녀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주 외곽버스 종점 옆에는 밤낮 없이 불이 켜진 작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올해 58이 된 윤미자입니다. 미자는 이 편의점을 혼자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점이라는 특성상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새벽 첫 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미자의 편의점은 그들에게 잠시 쉬어가는 작은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자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진열대를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대 앞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점심시간에는 컵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랬습니다. 큰 욕심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지켜내는 삶이었습니다. 편의점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혼자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미자의 삶이 항상 이렇게 평온했던 건 아닙니다. 젊은 시절 미자는 전주 시내 섬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가 25살 무렵이었습니다. 공장 일은 고됐지만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보낸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미자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기계를 관리하던 남자였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미자는 공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얼마 후 딸 수진이 태어났습니다. 미자는 수진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미자는 그런 남편과 함께라면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중학생이 되던 해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계 점검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날 미자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서 미자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미자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딸을 키워야 했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미자는 이 편의점을 인수했습니다. 종점 옆이라 입지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인수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미자는 편의점 운영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재고 관리도 손님 응대도 야간 근무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자는 점점 편의점 운영에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고 편의점은 미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미자는 수진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원비를 대주고 원하는 것을 사주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무리를 해서라도 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미자는 그렇게 수진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수진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공연 기획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걱정이 됐지만 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수진은 서울에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자주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미자는 딸이 바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수진의 목소리에서 지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일이 힘들다는 말도 조금씩 나왔습니다. 공연 업계가 침체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딸을 걱정했지만 어른이 된 만큼 스스로 헤쳐나가길 바랐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말하는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장마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비는 며칠째 계속 내렸고 종점 주변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미자는 평소처럼 편의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미자는 손님을 맞이하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트렁크 하나와 기타 케이스를 끌고 온 여자, 그녀는 다름 아닌 미자의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려왔냐고,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왔냐고요. 수진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분간 쉴 곳이 필요하다고요. 미자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문제가 시작될 거라는 걸요.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미자는 갈등했습니다. 편의점 위층에는 좁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곳은 미자의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 달만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도와주는 엄마와 선을 지켜야 하는 사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편의점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수진의 트렁크와 기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빗소리는 언제쯤 그칠까요? 그리고 딸과의 한 달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자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종이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는 그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예감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릴 거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걸요. 종점 옆 편의점의 불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편의점에 머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딸이 곧 마음을 추스르고 서울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편의점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생활 패턴은 미자와 정반대였습니다. 수진은 낮에 잠을 잤습니다. 편의점 위층 좁은 방에서 커튼을 치고 오후까지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일어나 기타를 챙겨 나갔습니다. 버스킹으로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미자도 딸을 응원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딸이 다시 기타를 잡은 게 반가웠습니다. 수진이 늦은 밤 돌아와 오늘은 얼마 벌었다며 보여주는 동전들을 보면서 미자는 조금씩이라도 회복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의 리듬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옆 작은 공간은 원래 미자가 잠깐 앉아 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곳에는 수진의 노트북과 앰프, 이펙터 같은 장비들이 놓였습니다. 수진은 버스킹에서 돌아오면 그곳에서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미자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기특했고 좁은 방에서는 작업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달 고지서를 받았을 때 시작됐습니다.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미자는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트북과 앰플을 매일 켜두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미자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전기 좀 아껴 쓰자. 요금이 많이 나왔어. 수진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장비는 계산대 옆에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어폰을 끼고 작업에 몰두했고 미자는 손님을 응대하며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벽 시간에 생겼습니다. 새벽 2, 3시쯤 되면 야간 근무를 마친 사람들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거나 따뜻한 음료를 사가는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그 시간에도 기타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연습했지만 점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수지는 음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며 방해받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는 대신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아이가 연습 중이라서요. 손님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미자는 그들의 불편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자는 수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진아, 손님 계실 때는 연습 좀 안 하면 안 될까? 여기가 편의점이잖아. 수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일하는 거야. 내일 버스킹 있다고. 그 말에 미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장마가 절정에 달한 날이었습니다. 막차가 끊긴 시간인데도 종점에는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편의점 앞 처마 아래로 대여섯 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기타를 들고 나갔습니다. 미자는 안 된다는 말을 하려다 참았습니다. 비 오는 밤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수지는 즉흥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빗소리와 어우러진 기타 소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자도 계산대 안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길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근처 주택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시끄러워서 어떻게 자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비 피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주한 건데요. 위에서? 아무도 안 부탁했어요.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미자는 급히 나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미자는 남자에게 거듭 사과했고 수진의 팔을 잡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분한 표정으로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왜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대로 돌아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단골 손님 몇 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컵라면을 사가던 택시기사, 야간 근무 후 들르던 간호사, 그들이 더 이상 편의점에 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동 때문이라는 걸요. 며칠 후 미자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여기는 엄마 일터야.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면 안 돼. 수진은 미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살았잖아요. 안전한 선택만 하고 누구한테 피해 안 주려고만 하고 그렇게 살면서 엄마 인생에서 뭘 잃었어요? 그 말은 미자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평생 희생해 온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딸을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던 날들, 밤을 새우며 편의점을 지켰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미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 한쪽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수진이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함께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요? 딸을 받아준 것이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수진의 말처럼 나는 정말 안전한 것만 선택하며 살아온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요. 딸을 돕고 싶지만 내 삶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생각.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편의점 앞 오래된 커피 자판기를 보았습니다. 고장이 나서 동전을 넣어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자는 망설이다가 직접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미자는 자판기 뒷면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배선과 부품들이 보였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미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구나. 누군가를 위해 뒤처리를 하고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버텨왔구나. 그 깨달음은 미자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자는 자판기를 고치고 나서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요. 딸을 사랑하지만 내 삶도 소중하다고요. 이 편의점은 나의 일터이고 나의 자리라고요. 저녁이 되어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미자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수진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미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규칙을 정해야겠어. 수진은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편의점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수진과 얘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자신의 딸이라면 더욱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장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오늘은 비가 잠시 멈춘 상태였습니다. 미자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다 편의점 앞 오래된 커피 자판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리기사를 부르면 최소 10만 원은 들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전기요금도 오르고 매출도 줄어든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고쳐보기로요. 인터넷으로 자판기 수리 방법을 검색하고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자판기 뒷면 패널을 열자 복잡한 배선과 부품들이 보였습니다. 1시간 넘게 씨름하며 미자는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동전 투입구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청소를 하고 배선을 다시 연결하자 자판기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종이컵이 떨어지고 커피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구나. 누군가를 위해 뒤처리를 하고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버텨왔구나.
그런데 지금 내 삶에서 누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고 있을까요? 그 깨달음은 미자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미자는 수진을 계산대 앞에 앉혔습니다. 수진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미자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어제 규칙을 정하겠다고 했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할게. 수진은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미자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한 달 약속은 지켜야 해. 이미 2주가 지났으니 앞으로 2주 남았어. 둘째, 편의점 영업시간에는 공연이나 연습을 하지 마. 여기는 엄마 일터야. 셋째, 전기와 공간을 쓰는 만큼 비용을 분담해야 해. 한 달에 30만 원만 내. 넷째,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돈 내라고요? 나 지금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요. 미자는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30만 원만 부탁하는 거야. 전기요금만 해도 더 나왔어. 수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도 나를 몰아내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나를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를 몰아내는 게 아니야. 엄마도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거지. 이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야. 수지는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자는 한참을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미자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일어났니? 밥 먹어라. 수지는 대답 없이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지 않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영업시간에도 기타를 쳤고 비용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소리를 줄였고 새벽 시간에는 이어폰을 끼고 연습했습니다. 미자는 지켜봤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미자는 수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수진아, 비용 분담은 언제 할 거니? 수진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돈 없다니까요. 버스킹으로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30만 원을 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편의점 일을 도와준다든지. 나 편의점 일 못해요. 그런 거 배운 적도 없고. 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세상에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다 배우면서 하는 거야. 하지만 수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한 달 약속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비용을 내지 않았고 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자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귀찮다는 듯 내려왔습니다. 왜요, 엄마? 미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방 열쇠 내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약속한 한 달이 지났어. 그리고 너는 규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지. 이제 열쇠를 돌려줘야 해. 엄마, 진짜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깔 데도 없는데?
미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한 달이라고 했잖아. 너도 알고 있었어. 수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냉정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미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엄마도 힘들어. 내가 여기 온 뒤로 손님들이 줄었고 전기요금은 올랐어. 그런데 너는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지.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열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자의 손에 놓았습니다. 열쇠를 쥔 미자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 싸. 내일까지 나가.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자는 계산대에 앉아 열쇠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편의점을 지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수진이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진이 내려왔습니다. 트렁크와 기타를 끌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미자를 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자는 입을 열려다 참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숨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자판기로 가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직접 고친 자판기는 이제 잘 작동했습니다. 종이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편의점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는 그 커피를 들고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종점에는 아침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자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때로는 선을 긋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미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마가 끝났습니다. 여름 햇살이 종점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미자는 편의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젖어있던 바닥이 마르면서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딸을 내보낸 죄책감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수진이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평온함도 찾아왔습니다. 편의점은 다시 미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더 이상 노트북이나 장비가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조용했습니다. 손님들은 편안하게 들어와 필요한 것을 사고 나갔습니다. 미자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직접 고친 자판기는 이제 잘 작동했습니다. 동전을 넣자 익숙한 소리와 함께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컵에 담겼습니다. 미자는 그 커피를 들고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오지 않았던 택시기사였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미자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어디 아프셨어요? 택시기사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죠. 오늘은 컵라면 하나 주세요. 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 이유를요. 편의점이 예전처럼 조용하고 편안해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도 새벽 운동을 나온 할머니도 다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계산대에서 조용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일상이구나. 작지만 소중한 내 자리구나. 수진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자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전주 말고 다른 지방 소극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무대 스태프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기타도 칠 수 있대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기숙사도 있고요.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미자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혼자 힘으로 해냈다는 자랑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미자는 답장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길게 썼을 것입니다. 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돈 필요하면 보내줄 테니까 말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자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됐다. 몸은 괜찮니? 밥은 먹고 다녀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믿음과 응원, 그리고 적당한 거리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기숙사 방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작지만 내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오늘 첫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친절해요.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열심히 해. 그렇게 메시지는 가끔씩 오갔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짧은 소식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직장 이야기를, 미자는 편의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소극장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관객은 많지 않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딸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화려하지는 않아도 수진은 수진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내보낸 건 버린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딸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였구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종점 주변 나무들이 조금씩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은 여전히 밤낮 없이 불을 밝혔습니다. 미자는 어느 날 저녁 계산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편의점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따뜻한 음료를 사들고 나갔습니다. 한 남자는 도시락을 데워 먹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지켜냈구나. 누군가를 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리를 지켜낸 이야기였구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버텨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자는 희생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걸 내어주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다르다는 것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잃어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내가 단단해야 상대방도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수진에게 방 열쇠를 돌려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던 순간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미자는 자판기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았습니다. 종이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자가 직접 고친 자판기는 여전히 잘 작동했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서 미자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극장 공연 있어요. 제가 음악감독 보조로 참여했어요. 멀어서 오시기는 힘들겠지만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잘하고 와라.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자랑스럽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믿게 되었습니다. 딸도 언젠가 자기 삶의 자리를 완전히 찾을 거라고요. 그 자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중요한 건 그게 수진 스스로 선택한 자리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도 내 자리를 지켜냈다고요. 이 작은 편의점, 종점 옆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이 바로 내 자리라고요. 종점에는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고 도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가 미자의 목적지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곳이었지만 미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편의점 불빛은 오늘도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미자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평범하지만 단단하게, 작지만 의미 있게 미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수진이 찾아온다면 미자는 웃으며 맞이할 것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내어주는 엄마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두 사람으로 만날 것입니다. 종점 옆 편의점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요.